지금 다시 여러 국가의 성장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제 주제 3, 사만이 남부지방에서 성장하다. 사만은 마한, 진한, 백제, 지금 변한이 있습니다. 백제 죄송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개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사만의 위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 지도를 표시해주면 이쪽이 변한, 이쪽이 진한, 이쪽이 마한. 마한은 숫자는 54개국, 여기는 12개, 여기도 12개입니다. 이제 마한이 나중에는 백제로 변하고요. 변한이 가야, 진한이 신라로 발전한다는 사실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조그만 국가들이 나중에는 가야로 성장하고요. 진한에 있었던 사로국이 신라로 성장합니다. 일단 사만의 특징에서도 일단 왕의 존재는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왕은 없었고요. 다들 군장이라는 국가 체계였어요. 이제 이때는 신지, 읍차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방금 동해 옥저의 읍군 삼로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왕이 없었다는 사실, 왕이 없었어요. 네, 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천군이라고 있습니다. 천군 제사장인데요. 이 천군은 이제 소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천군이 있었다는 사실. 천군이 사는 데를 소도라고 부릅니다. 천군이 사는 구역을 소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도는 치외 법권이에요. 지금 말하면 치외 법권. 어려운 단어죠. 뭐냐면 도둑놈이 있어요. 죄는 져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도망치다가 이 소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못 잡아요. 왜요? 왜 못 잡아요? 왜냐면 이 천군이 사는 곳은 신성시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법의 권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대사가 지금 예를 들면 탈북자들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다이렉트 못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넘어오냐?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왜 대사관 가냐면 그 대사관 들어가면은 그 중국이라는 북한에서 공권력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치외 법권이라서 이 나라의 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서 미국 대사관 들어가잖아요. 한국 법이 처벌받지 않아요. 함부로. 그런 것처럼 이 천군이 이 소도라는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 법이 X예요. 안 받아요. 이 소도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성시하고요. 굉장히 힘이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소도를 할 때 이 솥대 같은 것들 그 솥대 같은 걸 만들죠. 나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구역 표시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철 행사가 2번 있습니다. 이때는 5월이랑 10월 이렇게 해서 5월은 수린날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뭐냐면 5월에 부르는 건 뭐냐면 이때 농사를 또 시작하니까 4월달, 5월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풍년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월달 계절제는 말 그대로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제 성격이라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5월, 10월에 있었던 수린날 계절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징은 마한의 목지국을 진왕으로 추대했다고 하고요. 사만 대표로 했다는데 그렇다는 사실이 있고요.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철이 많이 생산됐다. 특히 변한 지역이 철이 엄청나게 생산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이 철덩이를 가지고 무역합니다. 어디랑? 낭랑이라든지 왜 일본과의 교류를 합니다.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만시대를 우리는 뭐라 부르면 아이언 로드, 철길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철들이 생산되어서 각지로 퍼져나갔으니까. 특히나 지금의 가야 쪽은 어디냐면 지금의 김해시입니다. 부산 옆에 있는 김해시. 여기 아울렛도 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철이 발견되었다. 철이 있었다. 이 철로 먹고 살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만화 한번 보세요. 서옥제, 책화, 민며느리제, 소도. 네, 한번 봐보세요. 네, 다들 잘들 보았나요? 그러면은 여기 좀 넘어가도 될까요, 친구들? 넘어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제사는 여러 국가의 성장이라 해서 고구려가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왕의 업적입니다. 왕의 업적, 왕들이 했던 그런 훌륭한 일을 말하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연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구려 왕의 연표. 건국은 기원전 37년. 이제 여기에서 보면 1대 동명왕이 있고요. 6대 태조왕, 9대, 15대, 16대, 17대. 여기에서 가장 우월한 왕이 고국 원왕이에요. 원통하다. 왜냐면 이분은 침략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원망스럽고 원통해요. 왜냐면은 가장 좀 씁쓸하죠. 고구려 역사상에서 좀 그 앞과 뒤는 그래도 굉장히 뭔가 많이 했었지만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6명의 왕을 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자가 삐그덕거리죠?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고구려 국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 1대 동명왕은 이 사진은 드라마 주몽입니다. 동명왕의 이름 원래 이름이 주몽이에요. 주몽이라는 뜻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업적은 나라를 세웠다는 자체가 업적이죠.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고구려 건국이고요. 이 사람의 신화도 있고요. 동명왕 신화도 있고요. 추모왕, 동명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9년과 계속 싸웁니다. 한 9년 어딘지 알죠? 한사군. 여기랑 전쟁합니다. 그리고 또 부여랑도 싸웁니다. 동명왕 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그다음에 또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네,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다시 앞부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명왕과 했었고요. 건국했다. 태조왕 장수 94년간 살아요. 94년 동안 삽니다. 정확히 죽은 나이가 146세에 죽습니다. 146세.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요. 146세입니다. 지금 살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일 거예요. 이렇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기록은 좀 믿을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고해 두세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진가루가 꽃가루가 많이 날리네요. 일단 여기서 오부체제를 확립합니다. 오부체제. 이 확립은 중앙 집권은 왕 중심이에요. 킹 왕짱 왕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고요. 거기에 특히나 여기 중앙 집권은 고씨체제 게르부라고 하는 이 고씨체제를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다른 부들이 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태조왕 때부터는 우리 고씨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야. 고씨만 왕을 할 거야. 다른 성씨들은 나대지 마. 우리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옥조와 동해를 정복하고요.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게 노력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게르부 고씨체제와 오부체제의 확립,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를 정복했다는 정복왕.
네, 이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9대 고국천왕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국천왕. 네, 고국천왕인데요. 이 고국천왕은 5부족의 체제를 이제 5부족에서 이거를 5부로 바꿉니다. 방위명,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5부족 체제. 그 전까지는 5부족, 뭐 계루부, 전로부, 연나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부들의 부족의 이름을 이제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뭐 북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위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위 상속을 형제에서 이제 형 다음이 동생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부자, 아버지와 아들로 바꿉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형 동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바뀌었다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권력이 이제 형제가 아닌 이제 직계 내 핏줄로만 연결된다. 형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내 my son, my 손으로 간다는 사실. 바뀌었다는 사실. 부자 상속. 그다음에 진대법이라고 해서 진대법은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곡식을 왜 빌려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도 많은데 농사질 씨앗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질 씨앗이 없으니까는 좀 빌려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국천왕은 이 나라에서 씨앗을 빌려줘. 종묘 씨앗을 빌려주고요. 그 씨앗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추수할 때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50%입니다. 기본적으로 50, 60입니다. 그게 기본적이에요. 이자율은 비쌌습니다. 고리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률이 그 정도였다는 사실. 엄청나게 이자가 비싸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대법 중요합니다. 진대법 빌려주었다. 그 다음에 을파소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용합니다. 을파소. 이 진대법은 이 을파소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을파소는 쉽게 말하면 뜬금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장 선거할 때도 보면 대충 누가 나올지 알잖아요. 이 친구가 반장 될 것 같다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 예를 들어서 전화 온 지 하루 만에 내가 반장 나올 거야. 저 친구 반장 될 거라고 저가 뽑힐 거 있는데 뽑히는 거. 이런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읽기 고구려 이 초기의 수도 이 졸본 지역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신화 강개토 내용 능비에 있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네, 이게 동명선화예요. 나라 고구려 건국 신화입니다. 신화입니다. 대충 마한 이렇게 보이죠? 위치들. 그 다음에 15대, 16대, 17대 하겠습니다. 미천왕, 고구원왕, 소수리망 하겠습니다. 네, 미천왕은 이 사람은 좀 불쌍해요. 이 사람은 좀 인생이 스펙타클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긴데 좀 간단히 할게요. 스펙타클. 왕이 됐잖아요. 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 엄청 힘들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큰아버지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봉상왕이라고 해서 큰아버지 왕이 있는데 이 큰아버지가 굉장히 못 믿어요, 사람을. 그래서 못 믿으니까 다 죽여요. 자기 친동생도 죽이고 뭐 말 안 들으면 신하들도 죽이고 다 죽여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미천왕,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이 조카도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은 자기 동생 집안을 몰살시키니까. 그래서 미천왕이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왕족이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서.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런 하는데 이제 런한 동네에서 이제 머슴을 합니다. 머슴에서 맨날 주인이 개구리 맨날 맹꽁이 우니까는 맹꽁이 좀 저거 시끄러워 잠 못 잠게 저거 좀 조용히 시키란게 이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미천왕이 맨날 그거 합니다. 맨날 이거 던져요. 맹꽁이 오면 돌을 던지는데 이 돌 던지다 어느 한날 돌을 못 던지니까 또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그 옆에 어떤 사람과 소금 장사를 하는데 이 소금 장사를 하면서 이제 또 돈을 버는데 이 소금 장사가 당시에는 숙박업이 없으니까는 동네를 가면은 이제 동네 집 하루 이제 빌려서 자요. 이제 하루 자는데 그 할머니가
숙박료로 소금을 주랍니다. 소금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소금 한 바가지를 줬어요. 한 바가지 더 달래요. 안 돼요. 우리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할머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가 자기 신발을 소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 잊어먹었다고 해서 막 난리칩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 큰아버지가 이제 쫓겨나니까는 이 미천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찾아서. 이 사람도 뭐냐면 전투 민족입니다. 서안평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낙랑군을 점령해서 400년 동안 있었던 한사군을 몰아내고 우리 영토를 고구려의 영토를 대동강, 지금의 평양 일대까지 진출합니다. 이 사람의 업적은 이 서안평이랑 낙랑을 멸망시켰다. 이 낙랑군을 멸망시켰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낙랑군, 이 서안평 이쪽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이 미천왕의 업적은 이쪽이 중요하고요. 고구원왕은 말 그대로 제가 했잖아요. 원통하다. 이 사람은 친입, 그 다음에 전사. 왕이 오르자마자 중국에 있던 연나라, 전연이라고 하는데 좀 발음이 힘든 게 전에 있던 연나라라고 해서 앞전자에서 연나라가 침입해서 국내성, 당시에 있었던 이제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나라 애들이 이 고구려의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 가져갑니다. 난리 난 거죠. 아빠 시체를 들고 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받은데 또 침략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백제가 성장하면서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도는 국내성이라고 해서 압록강 중류지방이었어요. 고구려왕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근초고왕이랑 싸우지만은 평양성에서 전사합니다. 371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이 고구원왕 이러한 것들은 광개토대왕이 다 탈탈탈 복수합니다. 고구원왕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싸우다 죽었다.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 소수리망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이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율령이라는 것은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률을 이제 반포했다는 거. 법을 이제 반포하고요. 말한다. 법을 정해서 이제 공식적인 법, 나라 통치 체제. 불교 수용은 나라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예요. 지금 맨날 중국에 쳐들어오고 아래에서는 막 백제 쳐들어오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 모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가 좀 약간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민중 신앙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불교를 372년에 한반도에 최초로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이라고 해서 설립한 태학은 뭐냐면 귀족들만 가는 데요. 약간 엘리트 코스만 가는 친구들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가지 못하고요. 엘리트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겁니다. 태학 엘리트 코스고요. 국가교육기관이 귀족자재 위주고요. 일반 우리 같은 친구들이 가는 데는 경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고가인재 양성을. 소수리망은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했냐고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졌으니까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소수리망이 힘을 썼다. 율령, 불교, 태학 이 세 가지 알아둡니다. 왜?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의 통치 조직은 어떨까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고구려 주도한 세력은 제가회의에 참석한 왕족고시와 오부. 이 오부 체제 고구천왕, 그 다음에 제가회의 있고요. 이제 제일 높은 관직은 대대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지방과 해정은 오부. 수도 5개, 지방 5개, 특수행정구역으로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 있습니다. 삼경이라고 합니다. 삼경 3개의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호동왕자 낙랑공주에 대해서 이제 좀 로미오 줄리엣 같은 건데요. 그거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